병원에서 23년 10월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수술 전 10일 전에 검사를 하면서 그 각막세포 숫자가 700개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신 교수님께서 10일 후에 해야 될 수술을 취소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미 수술 전에 각막 내피세포가 마지노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이 돼서 줄어든다면 백내장은 제거가 됐지만 각막으로 인해서 시력이 또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수술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병원에 있었던 백내장 수술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려고 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수술을 못 받으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었던 케이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은 이미 과거에 망막이 망가져서 실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아예 빛도 인지를 못하는 완전 실명인 상태였었고, 나머지 한쪽 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셨던 상태였는데 그쪽 눈도 망막이 100% 정상은 아니었었고 주기적으로 망막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내장이 많이 진행이 돼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최대한 안경을 끼고 교정을 해도 시력이 0.2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한쪽 눈밖에 안 보이시니까 시야도 매우 좁고 삶을 분간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수술하기 전에 눈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개가 아주 짙게 낀 너무 심한 상태였고요. 1m 거리에 있는 사람만 좀 인식이 되고 그 이상 거리는 인식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23년 10월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신생혈관 제거하는 이제 레이저 시술부터 시작해서 2달에 한 번 간격으로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상태가 이제 점점 좀 안 좋아지는 상태였어요. 단순히 백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녹내장하고 같이 이제 병행돼서 있었기 때문에 좀 진료가 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하필이면 그 수술이 필요한 눈의 각막 내피세포라고 하는 세포 숫자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각막 내피세포라고 한다면 2000개 이상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의 각막 내피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내원했을 때 이미 700개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의 마지노선을 한 600, 700개 선 정도로 보거든요.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각막에 부종이 생기면서 혼탁이 생기고 시력 저하까지 발생하게 돼서 각막 이식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미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각막 내피세포까지 감안을 한다면 미래에는 언젠가는 내피세포 이식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눈 조건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에 어느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은 이미 수술 전에 각막 내피세포가 마지노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이 돼서 줄어든다면 백내장은 제거가 됐지만 각막으로 인해서 시력이 또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수술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눈 실명이 되고 겨우 이제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마지막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라스트 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라스트 아이이신 분이었고, 그 한쪽 눈의 상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술을 안 하자면 백내장이 더 심해져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수술을 하자니 이미 각막 내피세포가 거의 마지노선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각막 때문에 수술 한쪽 눈까지 안 보여지게 돼서 두 눈을 다 못 보고 생활을 하시게 되면 거의 장님 수준으로 지내야 되니까요. 참 되게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고, 1년 넘게 진료를 받으면서 안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저는 느끼는데 그 담당 교수님을 만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자꾸만 쌓이는 과정에서 그분만 믿고 그 병원만 믿고 이제 계속 다니는 상황이었지만 안개 낀 상태의 눈을 좀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 전 10일 전에 검사를 하면서 그 각막세포 숫자가
700개가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 3,000개 정도 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인지하신 교수님께서 10일 후에 해야 될 수술을 취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생각을 못했네 하고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각막세포라는 검색을 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하이안과 이제 최 원장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여러 개의 유튜브를 보면서 원장님의 실력은 제가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환자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진료 경험담, 그다음에 앞으로 뭐 어떻게 그 한다는 내용을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이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려고 검사까지 다 받으셨지만 내피세포가 너무 부족해서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우선은 망막 치료나 좀 더 하면서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미 각막 내피세포가 거의 마지노선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 미래로 갈수록 각막 내피세포는 더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고 백내장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수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각막 내피 손상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하거나 결과가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위험하면 위험했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피세포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각막 내피세포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 그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환자분들이 각막 내피세포가 900개대 정도 유지가 되는 분이었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 내피세포만 감소된 게 아니라 반대쪽 눈은 완전 실명 상태인 라스타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수술을 조금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올려드렸던 과거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셔서 충분히 이제 검사 후에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저 또한 사실 이런 분들을 수술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제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합병증 없이 100% 안전하게 수술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개런티를 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에 이런 비슷한 분들을 수술을 해봤던 경험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받아야 될 텐데 더 늦게 받을수록 리스크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은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도 동의를 하시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의 눈 상태를 보시면 백내장이 이렇게 굉장히 뿌옇게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었었고 뒤쪽 망막을 사진을 찍어서 보면 굉장히 뿌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간히 비쳐 보이는 이 망막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얀 점들도 보이고 망막에 혈관이 막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과거에 주기적으로 망막 주사를 맞았다라는 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망막 황반부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피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술할 때 사용하는 점탄 물질의 선택이라든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초음파의 색이라든지 안쪽에서 기구의 조작이라든지 각막 세포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측정한 시력을 봤을 때는 0.2에서 0.7까지 향상이 되었고요. 수술하고 일주일째 오셨을 때는 시력이 0.9까지 향상이 됐었고요. 망막 사진도 조금 더 깨끗하게 안쪽에 있는 신경과 혈관들이 조금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뿌옇게 껴있던 백내장은 다 제거가 되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각막 내피세포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수술 전에 742개 정도 측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일주차 때 검사를 했을 때 753개 정도로 측정이 되면서 수술 전과는 사실 거의 차이 없이 전혀 안 줄어들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막 두께도 수술 전이 532마이크로미터고 수술 후가 537마이크로미터니까 각막 부종도 전혀 안 생겼고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도 전혀 안 일어나고 수술도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망막 검진만 주기적으로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보다 지금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전혀 못 봤던 숫자들이 이제 보이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느낀 건데요. 저도 사실 병원에서 하이병원으로 옮기는 그 선택의 과정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1년 넘게 다니던 병원에서 그것도 이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닉네임만 믿고서 이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그다음에 하이병원이라는 처음 듣는 그 병원이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수술 결과도 좋았지만은 환자를 좀 면밀하게 관찰해 주면서 1대1로 해주는 진료 과정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좋았다고 지금 후회하지도 않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생 이어나갈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이병원을 믿고 계속 진짜 오지 말라고 해도 제 스스로 계속 오면서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진료죠. 예. 단순 백내장이지만 수술 후에는 까딱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좀 까다로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지낼 수는 없는 거고, 무서워서 치료를 너무 늦춘다거나 부담이 돼서 지켜만 본다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을 조금 빨리 해서 일찍 하는 게 예후에도 더 도움이 되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술 시기를 좀 땡겨서 빠른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라스트 아이면서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들어 있는 이런 사례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수술을 고려 중이신데 내피세포 감소로 인해서 고민이 되신다거나 고난도 백내장 수술로 다른 병원들에서 수술 후 예후에 대해 걱정스러운 얘기를 들으셔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은서 원장이었습니다.